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보고 소통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미션홈 시간에 나누게 될 내용은요, 사실은 이번 실제 캠프, 전교인 하반기 전도 캠프 중에 실제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캠프에 나의 전무후무를 찾는 캠프,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고등부 안에서도 예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릴 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도 캠프는 뭡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여기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전체 어두운 현장 전체에 흑암 무너뜨리는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 전체를 겨냥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캠프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이 캠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인데 이 배경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빼앗겨 있는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전도 운동, 특히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물론 당연히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겠죠. 영어 성경 검색해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주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진이다 라고 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진, 즉 하나님의 캠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한자, 전쟁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친다. 적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곳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캠프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전쟁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이 캠프란 말이에요. 즉 전도 캠프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전도 운동을 펼쳐서 전 지역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한 지역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지역 전체, 현장 전체를 살리는 종합적인 전도 운동, 이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 캠프를 하자는 거죠. 팀 사역을 여러분이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속할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돌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예비된 사역자를 찾고, 지속할 사역자죠. 그 다음에 지역의 사명자 찾아서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정확한 정상적인 팀 사역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팀합숙 훈련 때 배웠습니다. 우리 김범재 장로님과 같이 받았던 50기 팀합숙 훈련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그러면 팀 사역은 뭐냐? 시스템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데 들어가 가지고 팀의 응답을 받고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전도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도 캠프하고 뭐가 다르죠? 전도 캠프는요,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겁니다. 팀 사역은, 순회 팀 사역은 한 팀 들어가 가지고 이거 하나 시스템 찾아내면 돼요. 전도 캠프는요, 무차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5기초 전체를 활용해 가지고 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할 수 있는 것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 모든 고등부 교사들, 전도자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캠프입니다. 주신 메시지죠.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어를 주셨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기도를 찾아내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 앞에서 시대를 미리 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 거죠. 어떻게 나의 전도를 찾습니까?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 구성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 사람하고 내가 영원 무궁히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확립됐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또 같이 팀 구성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둘도 없는 짝꿍 돼가지고 둘이서만 같이 다니면 이거는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속에서 뭘 찾아냅니까? 제자를 찾아내고 교회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나의 전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무, 후무를 찾아야 되겠다. 지지난주 강단 메시지였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인볼브가 될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캠프죠. 이것을 두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인도받는 캠프는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말씀운동 펼칠 수 있는 비대면 전도 캠프를, 비대면 전도운동 시스템을 우리가 세팅하는 것이 교회 캠프인데, 이것을 두고 교구에서 또 구역에서 교회화하는 캠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모든 교구와 모든 구역에서 교회화를 위한 세팅을 해라. 자세한 메시지는 행정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요약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제자를 찾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매주 5군데 다락방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 전체 통틀어 가지고 30군데 다락방 하는 것이다. 목표는 뭡니까? 제자를 찾는 거죠. 제자를 찾고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실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 캠프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번 주에 실제 캠프였는데 실제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고등부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차를 두고 인도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교구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이미 응답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고등부 안에서는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되겠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렘넌트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담임하고 있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렘넌트 중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제자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렘넌트들 중에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살릴 제자 예비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제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외부로 눈 돌리기 전에 일단 우리 안에 이 시스템, 우리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예비된 사람을 내부에서 찾아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자로 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계속 나와야 돼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락방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들도 있습니다. 이미 기존 시스템이 있죠. 이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많은 것을 한다기보다는 안 되고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교사가 다락방 사역자로 서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교사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다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응답받아야 되겠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판별 다락방이라든지 여러 현장에서 조장 역할을 하시지만 가능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반에 있는 랩런트 전부 다 다락방 한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1대1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별 다락방 세팅해서 갖고 있지만 1대1 다락방 꼭 따로 돌려주세요. 이것을 목표는 뭐냐면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사역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 부분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로.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1대1 다락방 한다. 나는 모든 랩런트들과 1대1 다락방 하는데 복음 편지를 끝낼 것이다. 그래서 끝을 보고 다락방을 해보세요. 끝을 보고. 여러분이 바쁜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하시는 일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시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리해서 억지로 많은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1대1 다락방을 해라. 여기에서 보조 선생님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고 담임 선생님들은 나는 1대1 다락방 사역자로 간다. 이 마인드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목표는 복음 편지 한 번도 안 들은 랩런트는 고등부에 한 명도 없게 할 것이다. 혹시 랩런트 중에 복음 편지 이미 들은 랩런트들이 있으면 새생명 새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반에 4명에서 6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4명을 한꺼번에 다 한다 이러면은 뭐 상관없는데 여러분 무리 될 수도 있으니까 뭘 하시라냐면 한 명을 두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끝나면 다른 랩런트를 데리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4명이다 하면 40주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년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명이면 60주죠. 그러면 남는 친구는 내년으로 2월 시키면 돼요. 내년에 다음 선생님 통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차피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우리 고등부 안에 들어온 랩런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편지 다 받고 가도록. 이렇게 하자. 이게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우리는 5군데 다락방을 실제 돌리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제자를 찾는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 5군데의 다락방을 하자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등부 안에서 적용할 거냐. 1대1 다락방 일단 하자. 복음 편지로. 그래서 김주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내가 다락방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대해서라도 복음 편지 해보고 그 복음 편지 안에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이거 적어보고 묵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한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랩런트가 있잖아요. 나를 다락방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한 사람씩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편지 했다 하면 새생명 새생활 하시면 돼요. 새생명 새생활도 했다 그러면 EBS 개인 양육 하시면 돼요. 하면서 힘들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을 도울 테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방치된 현장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습니다. 방치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으로, 반으로, 학교로 연결시키는 캠프를 신방하면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반기 전도 캠프를 두고 고등부 안에서도 흐름 타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실제 계속 빨리 일정 잡고 도전하고 해야 되는 내용이 고등부 안에서 특히 교사 시스템, 교사 내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지금 신방 캠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선생님들 다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1 선생님들 만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참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참 많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부분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 소통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대화해야 되겠다. 저는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쑥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건 잘 못했어요. 연락을 제가 이렇게 심심하니까 연락한다 이 개념이 저는 잘 안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연락한다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는 반가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별일 없으십니까? 하고 전화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울 뿐이지. 어색할 뿐이지. 그래서 신방 캠프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좀 부감님들과 함께 실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럼하는 시간을 좀 깊이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 미션홈 시간에 이걸 하겠다 했잖아요. 미션홈 시간에 이걸 다 할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감단 모임을 우리가 실제로 좀 세팅을 새로 해서 시간을 뭐 맞추는 게 좀 당장 힘들다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서 뭘 해야 되냐. 각 학년별로 반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등부 안에 있는 140명의 상황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부감단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전달받아서 저희가 공유하고 또 미션홈 시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 캠프 지속하면서 부감단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뭐 시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뭐 토요일 오전 7시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로 할 것이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수요일 9시 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내년부터는. 그래서 올해는 반별 다락방 세팅된 시간들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요일 9시 반 시간은 부감단 포럼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놓고 나머지 시간에 다락방 세팅하면 되니까 일단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하면 빈 시간을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혜롭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약화된 시스템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목표는 뭐냐면 모든 랩런트들이 한 주에 한 번은 메시지 듣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별 다락방이 지금 자꾸 끊기는 반도 있어요. 다른 반은 그렇게 끊기는 정도는 아닌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못 와요. 이상하게 세팅 다 해놨는데 한 달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 각자. 그럼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냐? 아니요, 너무 괜찮은 랩런트들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아이들 중에서 한 주에 한 군데 이상 이미 여러 군데 뭐 말씀 듣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너무 막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너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줌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요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압박할 필요 없다. 근데 한 주에 한 번도 메시지 안 듣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새로 어레인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모든 랩런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모든 랩런트와 소통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오늘 뭐 집중훈련 하면서도 우리 황승석 선생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이 같은 경우 김현미 선생님하고도 얘기했고요. 일반이 같은 경우는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진짜 응답받은 거 지난번 집중훈련 해가지고 유시온 랩런트 연결됐잖아요. 우리 시온이하고 이번에 이제 어제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온이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영종도에서 시온이 만나려고 성남까지 분당까지 오셨잖아요. 참 너무 귀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서 막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메시지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친해지는 시간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 또 좀 자꾸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됐었다가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지금 고2 10월 돼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만났는데 예비되는 만남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숨어있는 랩런트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소통하고 또 뭐 잘하겠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사실은 사각지대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PK 랩런트들, 이런 친구들 우리는 도와주고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237 치유 서미팅 만들자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반응이 안 올라오고 랩런트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급하게 할 거 없다.
그래서 내년에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지금 메시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 만들려고 하셨으니까 고등부 안에서 내년에 이거 만들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시스템. 그러면 이게 요 팀을 구성하는데 뭐 일을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팀장도 랩너트 중에서 앞으로는 세워야 됩니다. 이번 총회 때, 이번 11월에 총회하고 일군 임원 선출하면은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야 돼요. 중간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잘 이제 막 그 분위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회복하면서 특별히 서밋팀 두고 학업을 도와줄 수 있는 팀도 나와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하고도 연결하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필요하면 또 연결돼 가지고 학업을 도울 수 있는 것. 지금 인턴십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가고 있으니까 실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아이디어 만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중등부에서 하고 있는 줌에 다 모여가지고 자습하기. 이것만 해도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거기다 선생님 중에서나 아니면 외부 부모님 중에서나 공부를 실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 이러면 더 좋겠죠. 일주일에 1시간만 이분 들어오시고 그래서 랩런트들이 소회의실 들어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중등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저는 진짜 좀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RGS 졸업한 랩런트들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통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찾는 캠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 위대한 것, 대단한 것,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쉬운 것, 가까운 것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캠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과 전도자들이 다 함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